내년에 우리 삶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특히 아픈 아이를 돌보시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또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정부 예산에 있습니다. 오늘은요, 역대급으로 늘어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이 13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지갑과 건강,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 같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미리 꾹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37조 6,480억 원. 이게 바로 내년도 보건복지부가 쓰겠다고 발표한 예산입니다. 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근데 이 숫자는요, 단순히 돈의 규모를 넘어서서 우리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올해보다 무려 9.7%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금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보건복지 예산을 이렇게나 큰 폭으로 늘렸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시급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 과연 누구를 위해 또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크게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셋째,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넷째, 의료 인력과 우리 마음의 건강, 즉 정신 건강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와 바이오 헬스라는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방대한 계획을 4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다지는 것, 바로 더 촘촘해진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 즉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소득이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하고 안타깝게 지원을 놓쳤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약 6만 7천 가구가 내년부터는 새로 혜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이 더 활짝 열린 거죠. 단순히 대상만 늘린 게 아닙니다. 지원 금액 자체도 올랐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최대 207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에 12만 7천 원이 더 늘어나는 건데 어려운 가게에는 정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이전까지는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일을 해서 돈을 좀 벌면 오히려 기초수급 자격이 끊겨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이제는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34세까지로 늘리고 공제 금액도 더 키워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약 73만 6천 명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당장의 생계를 돕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의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역시 전방위적으로 확대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늘려서 일상생활을 돕고 일자리도 더 만들어서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힙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늘려서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어려움을 돕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미래 숙제인 인구 변화로 향합니다. 바로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카드 중 하나죠. 아동수당시급 연령이 1살 더 늘어납니다. 지금은 만 8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까지인데 내년부터는 만 9세 미만,
즉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매달 수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거의 5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니까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체감할 만한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기저귀와 분유 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건데요. 특히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장애가 있는 가구라면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혜택의 문턱이 한결 낮아진 셈이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정책은 크게 소득과 건강, 이 두 개의 축으로 강화됩니다. 먼저 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도 더 늘리고 금액도 인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눈수술 지원 같은 의료 지원도 더 확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의료 격차일 겁니다. 아프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음 예산 파트는 바로 이 문제, 즉 수도권에 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필수 의료와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묵은 과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부 예산안은 꽤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처럼 시간 싸움이 중요한 중증 질환을 치료할 전문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고요. 둘째,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 응급실에 재정적인 숨통을 틔워줍니다. 셋째, 실력 있는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 정말 이제는 없어져야겠죠? 이걸 막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도 나왔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응급의료기관을 1,0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컨트롤타워 인력도 보강합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말 반가워하실 소식인데요. 야간이나 휴일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전국 12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 시스템의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의료 인력부터 AI와 바이오 산업까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앴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돈 때문에 생명을 살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래 기술, 그중에서도 특히 AI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AI 기술 상용화에 직접 투자하는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혼자 계신 어르신의 목소리를 AI가 분석해서 위기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식으로 복지 서비스의 효율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 분야 연구개발에는 무려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까지 더해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2개의 큰 기둥으로 오늘과 내일의 국민 건강을 모두 지키겠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수많은 계획과 정말 막대한 예산이 과연 서류 속에 잠자는 숫자를 넘어서 우리 동네 병원에서,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또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의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